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년간의 끔찍한 남북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미국 전역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던 바로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미국 역사의 흐름을, 아니, 세계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대한 비극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간은 1865년 4월 14일 성금요일 밤, 장소는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입니다. 분열된 국가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 했던 위대한 지도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석에서 무대 아래로 뛰어내린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치켜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이 한마디. 이게 그냥 분노에 찬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건 패배한 남부의 복수심이자 미국 정부 전체를 마비시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핏빛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수많은 관중 앞에서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한 사람의 광기 어린 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운명의 그날 밤, 포드 극장 안으로 말입니다.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었는지 그 끔찍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극장에서는요, 우리 미국인 사촌이라는 인기 코미디 연극이 한창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였고 가장 웃긴 대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다들 배를 잡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을 지켜야 할 경호원은 자리를 비우고 근처 술집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암살자를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조율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작은 권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는 이 대린저 권총으로 링컨의 왼쪽 귀 뒤를 정확히 노렸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부스는 그냥 암살자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올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대를 아는 배우답게 관객들의 가장 큰 웃음소리를 총성을 감추는 완벽한 소음기처럼 이용한 거죠.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총격 직후에 곁에 있던 레스폰 소령이 덤벼들었지만 부스는 그를 단검으로 찌르고는 3.6m 아래 무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고통을 참으면서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라고 외친 뒤에 극장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한편의 비극 연극처럼 자신의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극장 안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한 미치광이 배우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 존 윌크스 부스가 있었습니다.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톱스타급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남부 연합에 대한 맹렬한 지지와 링컨에 대한 깊은 증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링컨은 남부의 영광을 짓밟은 폭군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배우의 명성 뒤에 숨겨진 아주 위험한 광기였죠. 사실 처음부터 링컨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납치였어요. 그런데 계획이 실패하고 전쟁도 남부의 패배로 끝나버렸죠. 결정적으로 4월 11일 링컨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연설을 하자 부스의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게 저 검둥이를 위한 마지막 연설이 될 거야 라고 맹세하면서 계획을 단순 납치해서 미국 정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동시다발 암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획이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그러니까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를 하룻밤에 모두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다 성공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쓰러지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복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부스와 공범들의 목에 걸렸습니다.
미 육군 병력 10,000여 명이 동원돼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그들을 쫓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부스는 12일 동안 필사적인 도주를 이어갑니다. 남부 동조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숲에 숨고 강을 건넜지만 연방군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시간은 결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부스는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나는 결코 후회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신의 심판을 대행한 영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4월 26일 길고 길었던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버지니아의 한 농장, 담배 창고, 부스는 완벽하게 포위됐습니다. 동료는 항복했지만 부스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선택했어요. 군인들은 그를 살려서 잡으려고 창고에 불을 질러서 밖으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창고 안. 어둠 속에서 부스가 움직이는 걸 본 한 병사가 창고 틈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운명의 장난처럼 정확히 부스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척추가 끊어져 전신이 마비된 그는 한때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쓸모없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위대한 배우의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자, 주동자는 이렇게 최후를 맞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음모에 함께했던 나머지 공범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전역에 이목이 집중된 아주 논란이 많은 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재판정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재판소에 섰다는 겁니다. 전쟁이 막 끝난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넘긴 건 법적으로 엄청난 논란거리였어요. 하지만 분노한 정부는 그들을 암살범이 아니라 사실상 적 전투원으로 취급했고 아주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을 원했던 겁니다. 재판 결과는 아주 빠르고 또 가혹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8명 중에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죠. 특히 이 중에는 음모의 아지트였던 하숙집 여주인 메리 썰렛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녀는 미 연방정부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여성이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암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링컨의 죽음은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사건 그 이상이었어요. 이 총성 한 발이 미국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어쩌면 더 어두운 곳으로 틀어버렸거든요. 원래 링컨이 꿈꿨던 미래는 이런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악의 없이 모두에게 자비를. 이 위대한 포용 정신으로 남부와 화해하고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 주려 했죠. 진정한 통합을 꿈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부통령은 남부 백인들에게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흑인들을 다시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로 억압하는 새로운 차별법들이 남부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남긴 아주 아이러니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대통령 경호 시스템의 탄생이죠. 링컨 암살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 경호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 뼈아픈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비밀 경호국의 대통령 경호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 셈이죠. 결국 링컨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한 국가가 가졌던 관용과 통합이라는 위대한 가능성의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우린 여전히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충성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후 150년간 이어진 인종 갈등과 분열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오늘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